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노후 준비가 잘 된 분들은 별 상관없겠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은퇴를 맞이했다면 정말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 명이 넘었다. 이 부분은 아마 뉴스로도 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을 아직까지 법적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이 건강도 있겠지만 생활비, 생계비, 이 부분은 정보를 모르거나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처참한 노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발표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5월 경제활동 인구 조사입니다. 고령층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 그 중에서 고령층만 따로 조사를 해본 내용입니다. 15세 이상 인구가 지금 현재는 4,554만 3천 명입니다. 이 중에서 고령층, 그러니까 나이 기준은 55세에서 79세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35.1%, 1,598만 3천 명이 해당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분들 평균 근속기간은 55세에서 79세 전체를 보면 17년 6개월 정도 되고요. 55세에서 64세만 따로 봤을 때는 15년 10개월. 그리고 은퇴할 나이, 그러니까 내가 가장 오래 있었던 직장에서 나온 그만둘 당시에 평균 연령을 보면 55세에서 79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52.8세, 64세까지 봤을 때는 49.4세였습니다. 자, 왜 그만두었느냐? 그만둔 이유, 64세까지만 보면 사업이 부진했거나 조업이 중단되었거나,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29.1%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나왔다. 또 건강 때문에 나오신 분들 19.1%입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15.8%가 그만두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해봤느냐, 취업 경험이 있느냐, 67.2%는 취업을 해보았다. 그리고 20.7%는 구직 경험이 있다. 일하고 싶었지만 일하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 가장 많은 것은 43.7% 건강상의 이유, 그리고 가사나 가족 반대 때문에 20.6%, 나이가 많아서 16.4%,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10.4%였습니다. 자, 연금 받으시는 분 전체 51.2%가 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평균 수령액은 82만 원 정도 되었고요. 이제 앞으로 일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희망한다는 분들이 69.4%, 거의 70% 정도는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 가지 생활비 때문에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연금 수령액, 월 평균 수령액이 82만 원 정도 된다. 이 부분은 기초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그 외에 내가 따로 들고 있는 연금이든 이 돈 가지고는 생활하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택연금이 뭐냐, 어떻게 가입하는지, 어떻게 해지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또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 궁금해합니다. 자,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일단 집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정부에서 보증해주지만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참고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가입자가 100세까지 살아있다. 이것을 가정해서 몇 년치 연금을 지급해야 할지 계산을 하는데요.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비쌀수록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가격도 높고 나이도 많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자, 나이는 66세입니다. 5억짜리 집이 있는 상황입니다. 계산해보면 100세까지 남은 수명 34년입니다. 여기에 초기 보증료 집값의 1.5%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 약 12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억짜리 집 매달 125만 원씩 34년 동안 받게 되면 총 대출 한도는 5억 1,750만 원이 되는데요. 물론 34년이 지난 후 집값이 오르니까 보증을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손해는 없습니다. 또 연금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계속 안정적으로 내 집에 살면서 연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택연금 나이도 있고요. 조건도 있습니다. 일단 나이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에 한 명은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까지입니다. 만약 다주택
다주택자다 하시는 분들 합산해서 12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거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실제 거주해야 된다. 이것이 가입 조건인데요. 만약 공동명의로 12억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는 가입자 한 사람은 피보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서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신청하실 때 상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집값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한국부동산원에 나와 있는 시세, 이것을 가장 우선시하고요. KB 부동산 시세도 참고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택연금 얼만큼 받을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이에 따라서 다르고 주택 가격에 따라서도 다른데요. 주택 가격이 3억이다. 55세 기준으로는 월 43만 6천 원, 60세는 59만 4천 원, 65세면 72만 원, 70세는 88만 6천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집값이 6억이다. 이분들은 55세는 87만 3천 원, 60세는 118만 7천 원, 65세는 144만 1천 원, 70세에 가입하면 177만 3천 원, 만약 80세에 가입하게 되면 284만 8천 원, 이렇게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만약 65세에 가입하겠다. 그리고 내 집값이 12억이다. 이분들은 288만 2천 원, 그러니까 한 달에 280만 원 이상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80세에 가입한다면 393만 9천 원, 그러니까 12억 집값이라면 393만 9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가입하는 방법. 가입할 때는 당연히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서류 준비하셔서 신청하셔야 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가입 절차 그리고 서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택연금. 이것은 내가 연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내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담보를 제공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당권 제공 방식, 신탁형 방식 이렇게 나뉘는데요. 저당권 제공 방식은 주택연금공사가 내 집에 근저당권을 걸고 대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근저당을 걸고 대출해주는 방식, 이것이 저당권 제공 방식이고요. 자, 신탁형도 있습니다. 신탁형은 집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기고 대출받는 방식입니다. 경락자금 대출받을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신탁형을 대부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자체가 신탁회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꺼림칙하다, 싫다. 그래서 대부분 저당권 제공 방식, 근저당권을 걸면서 대출을 받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런 방식은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선택했다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주택연금 종류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연금, 주담대 상환용 부분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연금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주택연금, 노후 생활비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외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더 있다. 만약 내 집에 이미 주담대가 설정되어 있다면 이것을 상환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때는 연금대출 한도 최대 90%까지 인출해서 주택담보대출 상환하고 나머지 한도에 대해서 연금을 받는 방식, 이것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고요. 이럴 때는 은행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대형 주택연금인데요. 부부가 2억 5천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부부 중에 한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해당됩니다. 이때는 기존의 주택연금액 20%를 더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우대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금을 받을 때 방식도 두 가지입니다. 평생 받는 방식,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일정 기간 동안 받는 방식인데요. 평생 받는 방식은 정액형, 초기 증액, 정기 증액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정액형, 그러니까 똑같이 받을 거냐 아니면 늘려가면서 받을 거냐, 처음에는 목돈을 좀 받고 싶다 이럴 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액형을 선택할지 초기 증액형 선택할지 정기 증가형을 선택할지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매달 동일한 금액 연금을 지급받고 싶다 하시는 분 정액형, 초기에 일정 기간 동안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정액형보다 연금을 많이 받을
갔다가 이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7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자녀가 결혼한다거나 의료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입 초기에 많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 이분들은 초기 증액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증가형은 최초의 연금은 정액형보다는 적게 받지만 3년마다 월 지급금이 4.5%씩 증가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의료비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미리 대비하고 싶다면 정기 증가형을 택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것, 만약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주택연금 가입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언제 가입하는 것이 좋으냐? 집값이 올랐을 때냐 아닐 때냐? 이런 것들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연금액은 집값을 기반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도 손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한 이후에 집값이 올랐다 하더라도 연금을 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입했던 연금을 해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집값이 올랐던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해지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연금을 가입할 때 집값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연금을 가입한 이후에 계속 집값이 올라버렸다. 이때는 실제 더 받을 수 있는 연금 못 받기 때문에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지해야 될지 그대로 계속 가입해야 될지 고민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거꾸로 집값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금은 그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손해는 주택금융공사가 지는 것이고요. 가입자는 최초 결정된 연금액, 이것을 매달 따박따박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겠다 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해지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연금액 전부 토해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자, 보증료까지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이자 만만치 않습니다. 복리 이자이기 때문에 이때 이자 부담이 정말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하게 되면 3년 동안은 재가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가입하려면 집값의 1.5% 보증료, 이것도 다시 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값이 너무 올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단점은 집값이 계속 올랐을 때 여기에 대한 상승분, 그러니까 집값이 저평가되었을 때 가입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한다고 하는데요. 주택연금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단점도 있기 때문에 내 집의 상태, 집값, 그리고 앞으로 상황까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가입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5세 이상 되었을 때 많은 혜택들,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도 알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 영상을 통해서 65세 이상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있다 설명드렸지만 그래도 깜빡깜빡 놓치는 분들 많고 자세히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정보로만 알고 있고 실제 신청하지 않아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럴 때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 여러분이 주민센터를 찾아가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받을 수 있는 혜택, 65세 이상이라면 놓치지 않아야 되는 혜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생활과 조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반드시 세세하게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자, 교통비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 철도 요금 감면, 항공 요금 감면, 국내 연안 여객선 여객 운임 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지하철 무료, KTX 새마을호는 30%, 통근 열차는 50%, 비행기는 10%, 배는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활동비 65세 이상 어르신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 입장입니다.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입장료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이분들은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경감률이 다른데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면서 경감률은 최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니까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전화하셔서 이 내용
세세하게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소득 360만 원 이하일 때 3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지금 내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모두 신청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청구되는 금액 22,000원 미만일 때 절반 50%를 감면해드립니다. 최대 금액은 11,000원인데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이 모든 것을 합친 금액 최대 11,000원까지 감면해드립니다. 자, 노인복지시설 각종 공공요금 감면해드리는데요. 이 내용은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이나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이런 내용들은 시설에 종사하시거나 이용하신다면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적 노후 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 정말 많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일정한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자, 대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노인이 100명이라면 그중에 70명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한 달에 최대 33만 4,810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단독 가구, 그러니까 홀로 살고 계시는 가구일 경우인데요. 부부 가구는 월 최대 53만 5,680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자, 그렇지만 소득 하위 70%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기준에 맞아야 받을 수 있는데요. 선정 기준액이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까지 이 소득 기준에 맞춰져야 내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신청하실 때 주민센터 가셔도 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 그러니까 주위에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셔도 되고요. 인터넷 잘 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동이 조금 힘들다, 요즘 몸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 찾아뵙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1355번, 일단 이 번호 눌러서 신청하셔서 찾아오게 해서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2024년 달라지는 것, 1월부터 기초연금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그래서 지난해는 108만 원까지였던 것이 올해 11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되니까 이 내용 때문에 혹시 탈락하셨던 분들이라면 기초연금 올해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노후 준비 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그리고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재무나 건강, 여가, 대인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여기에다가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사후관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 하는 내용들이니까요. 혹시 국민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진단이나 상담, 교육 필요하신 분들 이 내용도 추가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집 하나 딸랑 있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현금은 없고 집 하나 딸랑 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인 5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가 조금 많이 내려갔습니다. 65세가 아니라 55세만 넘어도 공시가격 12억 이하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집값이 3억입니다. 55세 가입자인데요. 매달 43만 6,850원, 70세 가입자는 매달 88만 6,880원 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5세는 계속 많은 기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달 금액이 43만 원 정도, 그렇지만 70세 가입자는 받을 수 있는 날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매달 88만 원 정도 이렇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종신지급이다. 정액형으로 이용한다. 부부일 때는 연소자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2024년 3월 1일 기준이니까요. 이 내용 최신 정보니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셔도 되고요.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1688-8114번 여기에 일단 먼저 전화해 보시고 내가 상황에 맞는지 이 내용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갑자기 노후에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 중에서 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요. 전세, 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이렇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실 때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연금 수령액 2배 이내인데요. 최고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 여기에 일단 먼저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은퇴금융 아카데미도 있습니다. 은퇴 준비에 필요한 경제 금융 지식 그리고 은퇴 이후에 생활 정보 교육이 필요한 분들 은퇴금융 아카데미 여기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은퇴금융 상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신용이나 부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 정보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1688-8114번입니다. 여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65세 이상 되면 대부분 은퇴했기 때문에 일자리 찾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노인 일자리 지원하시면 되는데요.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 한번 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회활동, 노인 일자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를 보면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취업발전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 기업 이렇게 일부는 60세 이상도 있고요. 일부는 65세 이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나중에 상담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그러니까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취업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사회활동은 나는 생활비 걱정은 크게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뭔가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회활동,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원대상 기초연금수급자나 60세 이상 내가 어떤 사업에 맞는지는 반드시 상담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일을 하느냐 한번 알아볼까요? 사회활동은 공익활동은 한 달에 30시간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요. 29만 원의 활동수당을 받습니다. 노노케어, 그러니까 이 내용은 나이가 든다, 늙을 노자.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더 잘 안다. 그러니까 이심전심, 나도 노인이고 당신도 노인이고 그래서 아파 본 사람이 더 잘 안다. 이런 활동, 그래서 도움을 주겠다 하는 것이 노노케어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활동도 있고요. 공공시설에서 봉사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그러니까 경륜을 전수해주는 활동, 이런 것들도 모두 공익활동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이 사업은요. 신노년 세대 맞춤형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 자원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인데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보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은 취약계층 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입니다. 한 달에 60시간, 급여는 최대 63만 4천 원,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나 장애인 거주시설, 여기에서 식사보조나 환경정리 같은 서비스를 해주는 일자리고요.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기관이 선정되었을 때 실제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매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택배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정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여기에서 실제 일하는 겁니다. 취업 알선형, 이 내용은요. 경비, 청소, 가사, 간병인 이렇게 관련 직종의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 연계해서 알선해드리고요. 시니어 인턴십은 민간기업 취업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인턴으로 3개월 동안 일단 일하고 이후에 고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고령자 친화 기업,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노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 또는 우수노인 고용기업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인증형, 창업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 내가 고령자 친화기업에 취업한다 하면 이 회사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구나, 예산 지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 신청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주민센터에서 모르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혹시 공무원이 이런 내용을 모를 때는 여러분께서 이 내용, 이 책자
홈페이지도 알려주시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조금 공부해서 나에게 다시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주민센터에서 모른다면 노인 일자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1544-3388에 전화하셔서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참여 문화활동이 필요하신 분들,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인데요.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특별히 신청할 것 없습니다. 그냥 인근에 있는 복지관이나 경로당 바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각종 문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사귈 수 있고 사회 참여까지 할 수 있는 제도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노인복지관, 경로당 특별하게 신청 없이 그냥 가서 이용하면 된다. 이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식당 가서 커피숍 가서 음식 하나 시키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키오스크 눌러라 하는데 여기에 영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분들 디지털 배움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디지털에 대한 지식, 내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 1800-009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배움터인데요. 여기에 전화하셔서 내가 실제 어디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 누림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국민인데요.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 노인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해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노년층 60세에서 74세, 후기 노년층 75세 이상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아는 사람들만 실제 활용하고 있으니까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여기 한국문화원 연합회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서울 704-4332-2321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도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치매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만큼 건강 수명이 길어지면서 과거에는 치매가 걸리기도 전에 일찍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건강 수명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매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치매 문제는 내가 아닙니다. 주위가 더 힘든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걱정되시는 분들 이 정보는 꼭 확인해 두셔야 되는데요. 치매 검진 지원, 선별검사, 진단, 감별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선별검사 받을 수 있고요.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가 될 때는 진단, 감별검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검사는 무엇이냐?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검사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단검사나 감별검사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사합니다. 전문의 진찰, 치매 척도검사, 치매 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 척도검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협약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는데 15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에서 지원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진단검사 필요하신 분들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내 돈 내고 검사하시는 분들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1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진단검사 이런 정보 몰랐던 분들은 내 돈 내고 검사 받는다고 하니까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노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다, 딸이다 하시는 분들 이런 정보는 부모님께 반드시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별검사를 보시면요.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 촬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병의원 종합병원급은 8만 원, 상급 종합병원은 11만 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자, 문의하실 분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 전화하시면 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데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 해당하시는 분들 관리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료비, 약제비 여기에서 보험급여 중에서 본인 부담금 최대 3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36만 원까지 치매 진료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마찬가지 보건복지상담센터, 치매상담 콜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어르신 가장 많이 안 좋아지는 것, 눈이 안 좋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 노인 안 검진 그리고 개안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안 검진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이 우선이고요. 노인 개안 수술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 이분들 모두 대상이 됩니다. 안검진 같은 경우에는 1차 진단은 정밀 1종, 2차 진단은 안압 검사, 굴절 검사, 조절 검사, 각막 곡률 검사 이렇게 총 4가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요. 개안 수술은 백내장, 망막질환,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 비용,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자, 틀립니다. 이빨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완전 틀리. 만 65세 이상 윗 잇몸, 아랫 잇몸, 치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완전 틀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분 틀리, 치아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부분 틀리 제작이 가능한 사람은 부분 틀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가 필요하신 분들 일단 먼저 치과나 병원, 의원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니까요. 틀니가 필요하신 어르신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임플란트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평생 2개입니다.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는데요. 의료급여 1종은 10%, 의료급여 2종은 20% 부담하시면 됩니다.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필요하신 분들 이 정보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무릎도 안 좋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이런 분들 중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들인데요. 검사비도 주고 진료비, 수술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줍니다. 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0만 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폐렴, 인플루엔자 해당되시는 분들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 구균은 2, 3가 다당 백신 1회 지원이고요. 인플루엔자는 4가 백신 매년 한 번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반드시 가지고 전국에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나 의원 가시면 되고요. 보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르신을 돌봐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입니다. 혼자 일상생활 어려운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독거노인, 조손가구 이런 분들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직접 서비스도 있고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직접 서비스는 안전을 지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안부도 확인하고요.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생활안전점검 여기에다가 말벗 지원까지 해드립니다. 전화 안전지원은요. 안전한지 아닌지 잘 계신지 이런 여부를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사회참여나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회관계가 필요하신 분들 여가활동이나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또는 영양교육이나 보건교육, 건강교육도 받을 수 있고요.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외출하실 때 같이 동행해주는 서비스, 식사관리나 청소관리 이런 것들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계 서비스나 특화 서비스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상담받으시고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독거노인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상시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이런 분들, 독거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 노인 2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질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조손가구, 장애인 모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살고 있는 집에 화재 센서나 활동 감지기, 응급 호출기 이런 것들을 설치해주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알게 모르게 학대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에 노출된 노인이 있다면 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